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네,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이죠.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우. 박사님 새해를 네. 맞이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의상도 좀 영해지시고 저 원래 얼굴도 영- 한결 밝아지셨어. 네. 원래 영하고 한결 밝은 얼굴인데. 떡국 안 드셨어요? 떡국은 2개를 먹었습니다. 아, 2개나 먹었는데도. 한살 더 먹는데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떡국을 먹으면 더 젊어진다고 해서. 아, 그래요? 이제 뭔가 대학생 남친 상. 맞아. 이-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갔어. 맞아. 뭐 부채 이런 게 다 틀렸나요? 아니요. 18년이 가고 네. 19년이 됐어요. 19년에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황 그렇죠. 박사님 뭐 새해 계획 있어요? 이거 어, 정말 이루고 싶다. 많아요. 새해 계획을 이번에 제가 연휴 동안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진 의무 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의무면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되고, 네. 네.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진짜 의무라고 생각할까, 권리라고 생각할까, 또 그 의무를 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잘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연초 내내 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국가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의무를 어떻게 받을까? 우리 국방 의무하면 어떤 경우에 뭐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 네. 의무를 나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그럼 어떻게 했냐? 너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해. 그럼 넌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고민도 막 들잖아. 네. 교육. 저 스카이 대학 가야 되는데 넌 스카이 대학 못 가. 그러면 너 네. 지하 대학으로 가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 아니, 돼요. 박사님 아까까지 기분 좋은 얼굴로 와가지고 갑자기. 왜 갑자기 우울하게 만드세요? 아유, 아니 새해 계획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면 계획이 아니,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의무, 위해서 뭐. 기여할 수 있는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기운차고 희망찬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들 얼굴 표정이 갔어. 지금 너무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갑자기 지금 힘들어졌어. 내 살아가는 게 힘든데 무슨 국가의 의무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오늘 주제에 딱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주제가 바로 싫은 사람 대처법. 아, 우리 박사님처럼 이렇게 네 갑자기 우울하게 만들 때 이런 싫어하는 사람들 대처법 요거 있을까요? 그럼요. 확실히 있죠. 그런데 네네. 이런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는 네. 이거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랑 같이 어디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싫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이 의무를 다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제가 싫은 사람 대처법인데요. 진짜 새해가 됐는데 새해부터 이런 사람을 꼭 봐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안 볼 수 맞습니다. 없는 사이고 어딜 가나 한두 명은 있거든요. 네. 그런 분 있으세요? 많죠.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이렇게 싫어하는 분 한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아. 할 수 없이 이직하면 또 있어. 맞아. 그 그렇죠. 비슷한 유형이 또 있어.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딱 갔는데 없어. 무서웠어? 그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 날 싫어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는 내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내가 높은 사람이 됐고 잘난 사람이 됐다라는 것도 아셔야죠. 그렇군요. 네, 혹시 동엽 씨 주위에 네. 동엽 씨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경우 혹시 본 적 있어요? 잘 없죠. 그렇죠. 저보다 좀 더 낫고 저보다 그럼요. 조금 괜찮은 분들이 싫어질 때는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네. 내보다 잘났고 또 잘 나가고 또 내보다 힘이 있고 나이가 많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별로 잘 안 해주거나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걸 벌써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싫은 사람 대처법인데요. 뭐 직장 선배나 후배 이런 행동이 정말 싫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친구가 있다. 동창회 나가는데 자꾸 남편 자랑을 해서 내가 어머, 배가 아프다. 뭐 진짜 다양한 싫다. 싫은 사람들 여러분들 고민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담쓰담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싫은 사람 대처법이에요. 여러분들 고민 상담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고민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67 긴 문자 100원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사님, 네.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사적인 관계고 공적인 관계. 내가 회사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정말 싫지만 봐야 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처하는 건 내가 그 인간보다 잘나면 야, 돼요? 돼요. 면 그게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으면 정답이다. 그 전까지는 참아야 돼요. 아, 참아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리 봐도 네. 내가 그 부분보다 더 잘 나갈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뭐 모든 걸. 노예가 돼야죠. 뭐. 어머, 그럼 예를 들어 네. 집에서도 이런 일이 네. 있잖아요. 예를 집에서 들어 누가? 어머니랑 뭐 아버지랑이라든지 가족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잔소리라고 막 힘들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독립해야죠. 너무 쉽다. 너무 답은 정답이- 너무 답은 간단해. 너무 쉽다. 독립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 여건이 아니면 자기가 노예로 살아야죠. 네. 아니 박사님 오늘 방송하기 싫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이 너무 결론이 아니 분명한 걸 이야기해야지. 그래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나만한 소리를 하면 그러면은- 저거 왜 나옵니까? 그렇네요. 박사님은 네. 예를 들어 동창회나 어디 갔는데 계속 박사님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뭐라고 지적을 한다든지 네.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가 음. 있다. 그러면은 참아요. 아 안 가죠. 안 가요? 그러면은 그럼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는 와 항박사 최고야 최고.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야 항박사 알지 그. 그렇죠. 안 돼. 안 사람 돼. 안 돼. 아 그런 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친구랑 근데 또 동네에서 맞다. 안 봐요. 맞아요. 만나도 말 아는 안 척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이 황박사 또 왜 말 안 해? 말해봐. 너는 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그래 누가? 적반하장이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래? 어. 안 그랬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야. 근데 맨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갑이다 갑. 솔직하게 그냥 네. 네. 내가 느끼는 거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보다 회사 월등히 상사나 상사는 어떤 선배님이거나 그렇죠. 내가 좀 좋아했던 분인데 어머 뒤에서 이러고 인간이 있네? 아니야. 어.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권력 앞에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 앞에서 안 하면 내가 노예로 살면 되는 거고 권력 앞에서 내가 쓰기 싫으면 네. 내 길을 가면 되는 근데 거고. 요 결론을 네. 교수님 한 시간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아, 되거든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서도 살기 힘든 애안을 이야기해야 돼요. 애안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오. 네. 지금 9067님은 네.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얼버무리거나 막 능글맞게 이렇게 대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 사회성이 좋거나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자기가 찌질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요. 네. 나중에 위암이 걸리거나 맞아. 이 속에서 엉어리가 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그분 나름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0305님이 네. 문자 주셨는데 연락하기 싫은 사람한테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평소 성격이 시댁 식구 빼고는 그다지 가리진 않는데 네.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문자나 카톡만 봐도 심장이 심하게 벌렁거리는데 이 불쌍한 심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분을 전화번호에서 지우세요. 네, 이게 너무 쉬운데 근데 계속 봐야 되는 사이. 봐야 그러니까 되거나. 계속 봐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제 아는 분이요. 네. 이 여자분들끼리 이게 또 한 가정을 이루다 보면 그렇죠. 동서 관계가 딱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윗동서라고 하나요? 음흠. 네, 위에 있는 언니가 또 뭔가 이게 또 아래 동서한테 그렇죠. 뭔가 시집살이 비슷한 아닌 아우, 그런 시키죠. 것들을 막 시키죠.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상 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스트레스를 줘요. 갑질하죠. 갑질도 하고 그럼요. 어머 차례상 차리는데 너 늦게 온다고? 그렇죠. 그래도 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도 안 내면서 뭔가 뒤에서 기분 나쁘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명절 때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럼요. 그 감정을 계속 숨기면서 아니죠. 그럴 때는 음. 이 그 동서가 형- 되는 또는 네. 형님이 예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있겠죠. 뭐 네. 시어머니. 그쵸 네. 그쵸. 그럼 시어머니를 먼저 잡으면 되죠. 이제이로.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러고 있다.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다. 위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잡아요. 남편도 잡혀 있어 지금. 남편이 남편도 막 쩔쩔매 쩔쩔. 쩔쩔래. 우리 집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거든요. 우리 집은. 그래요? 우리 엄마가 1등입니다. 그럼 더 간단해요. 간단해? 남편한테 아래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엄마. 그래? 그러면 됐어. 끝이에요. 네. 가정을 파탄을 만드시네요. 아니 지금. 그게 왜요? 아니 어떻게 포기 못 하잖아요 남편은. 남편은 왜 포기 못해요? 엄마 어떻게 포기해요? 왜
누가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를 우선으로 생각, 부인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당신이 내하고 결혼했느냐? 네. 여전히 엄마의 아들로서만 존재하고 네. 나를 그냥 지나가는 이웃집 여자 정도로 취급하느냐라는 걸 결정하라는 그렇게 이야기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막 엄마 왜 그래? 막 이렇게 혼을 냈다. 그러면 혼을 내다뇨. 아, 엄마- 어머니한테 어떻게 혼을 안 내지만 내요? 엄마한테 대화를 했다. 대화를 그렇죠. 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머님은 이렇게 합니다. 역시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이 망가졌네. 아, 뭐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어머니 우리 집이 망가졌으면 지금 어머니가 며느리가 되셨을 때는 이미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아닌가요? 야 나라간 진짜 어떻게 이 진짜 밉상이다 우리 아니, 며느리. 뭐가 만약에 밉상이에요? 황 박사님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입장에서. 그럼 네. 괜찮아요? 아니 일단은 저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한테 대하지를 않을 것이고 아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를 않고 또 그런 야, 이야기를 하면 이게- 훌륭하다야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박사님 얘기 들었을 때는 쉬는 사람 대처법이 너무 쉬운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그게 이유가 왜 그런지 뭘까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싫다고 하면서도 왜 싫은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싫다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냐면 대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꿀리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거나 얻어먹을 게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조금 싫더라도 내가 참아가지고 얻어먹을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감정을 죽이고 그 싫어하는 걸 참고 지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 그럼 내가 아직도 위치가 좀 올라가고 내가 힘이 생겼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괜찮지만 뒤에서 욕하는 게 들렸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싫어져요. 그럼요. 그럴 때는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차피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건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뭔가 본인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또는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 친구의 마음인데 근데 내가 저도 어떻게 그 친구 이런 마음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게 제가 네. 인기가 확 올라올 때 그럼요. 주변에서 나 앞에서는 엄청 좋아하는 그럼요. 척하는데 뒤에서 전부 다 욕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잘해주려고 막 다가가면 갈수록 동엽 씨가 제가 어떻게 늪에서- 됐냐면요. 네. 더 떨어져요. 네. 그리고 동엽 씨가 더 찌질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게 거예요. 돼버렸어요. 예. 본인 스스로가 지금 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를 잘못했다는 걸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때요. 그냥 싫어하는 지나가는 건- 사람은 계속 싫어하고 나는 너희들이 갈 더욱더 길 나를 싫어하도록 내 갈 길을 가겠다 했으면 그래서 나 그들한테 맞추려고 인기를 떨어뜨렸죠. 아저 본인 스스로 더 찌질한 나가면 안 친구로. 되겠구나. 그럼요. 일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네. 새해맞이 오늘 황 박사님 답변 아주 쿨해서 더더더 좋아집니다. 아. 8062님도 네. 역시 최고입니다. 저는 노예로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걸 포기할지 아니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참고 노예로 살아갈지. 아니 바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네. 실은 저 인간이 문제라서 내 문제는 저 인간이 없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네, 오늘 주제가 싫은 사람 대처법인데요. 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문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물음에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 속 코너죠. 킥문 킥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끝도 없이 올려오고 있는데 7789님 회사에 진짜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팀에 소속된 지 1년 반 정도 된 팀원인데요. 업무에 오류도 많고 팀원들이랑 불화도 많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면담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통하네요. 다른 건 둘째치고 지각하면은 팀 점수가 감점돼서 인센티브가 팀원들 다 같이 깎이는데 거기에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셨어요. 아 진짜 네. 뭐 주로 지각을 해서 팀 전체에 인센티브가 감점이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그 사람이 싫죠, 그죠? 너무 싫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대처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지각했다고 팀 인센티브를 감점시키는 그 회사의 방침이 음. 모두를 노예로 만드는 방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네. 원인을 파악해라.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조직의 구성원들을 통제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지금 규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개그를 짤 때 한 친구가 주인공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이템을 다 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템을 줘서 주인공을 만들어 줬는데 그렇죠. 인기도 그 친구가 얻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가 더 나와서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죠. 그 친구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럼요. 인기 누린다고 밖에 나가 놀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 대본을 제가 써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네, 그분한테 야 너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야 동해봐 너 돈 필요해서 그런 거니? 그렇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배 아파서 그래? 그렇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멘트를 하고 남들한테 네. 갑자기 제가 네. 돈 필요해서 자기 인기 올라온 거 배 아파한다 이렇게 소문을 그렇죠. 내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는 적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왜 대본을 써줘요? 저도 어쨌든 방송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껴서 같이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아 방송 써주면서 네.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대본을 쓰지 왜 걔가 주인공이 되는 대본을 썼어요? 그 주인공 역할이 네. 좀 되게 좀 그 캐릭터에 못생긴 어울리는 사람. 캐릭터 저하고는 맞지 않아가지고 아 본인 너무 잘생기고 그 제 사람은 너무 못생겨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아. 그때는 저는 멀쩡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줬는데 그럼요. 야, 그러면 본인이 힘들더라고요. 대본을 쓰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본인은- 친구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못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마음이 본인이 벌써 노예의 마음으로 그 친구의 수족이 돼버렸네요. 그렇게 되면서 막 소문을 이상하게 내니까 그럼요. 이게 제가 인기도 없지 그럼요. 힘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요. 스스로 선택한 그거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 7659님은 저는 그렇군요. 뒷담화를 싫어하는데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서 만나면은 엄청 친한 척하면서 서로 난리죠. 그래서 그 음. 사람들이 싫어졌고 일적으로는 부딪혀야 하니까 제가 할 도리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싫은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어서요. 상대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얘기는 뒷담화 하시는 분은 안 만나는 게 된다고 예. 답이 나왔죠 벌써.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일을 시켰는데 일을 생각보다 못해요. 예. 그래서 까먹었다,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일 실수하고 그렇죠. 이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혼을 낼 수도 없고 아니요. 혼낸다고 일을 갑자기 잘하게 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분들하고는? 안 시키면 됩니다. 그분이 일 시키려고 뽑은 건데 일을 안 시켜요? 그러면 네. 아니 일 시키려고 처음에 잘못 뽑았다라는 본인의 네. 이 뽑은 분의 근데 이제 잘못을 걱정이 인정해야죠. 되는 부분이 네. 그분한테 일을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다가 이제 안 맞습니다 하고 가세요 했을 때 네. 뭔가 욕하거나 아까 전에 그런 거 이런 거 막 힘들게 시켰다고 이상한 소문을 낼까봐 무서워서 그렇죠. 헤어지지도 못하면 이럴 때 아니 어떻게 해야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주인으로서 일 시키려고 노예를 고용을 했는데 갑자기 노예가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돼요? 네. 이 많은 회사에 계신 이 사장님이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가지는 고민이거든요. 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직원분을 이제 고용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실수를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은 내가 하면서 맞아. 직원분들한테 허락받으면서 그렇죠. 근데 해야 요즘은 돼요. 혹시 이렇게 퇴사를 시켰을 때 네. 그런 노동청에 뭐 신고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많다 눈치를 보니까. 보면서 예. 지금 1년째 버티고 있는 아유 친구가 그거는 진짜 그분 스스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딱 해야 그거를 됩니까? 파악했을 때 네. 한 달 안에 빨리 정리하게 우리 놨으니까. 우리랑은 맞지 않다, 만남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좋게 헤어집니까? 아니 적어도 뭐 한 달도 일을 안 했으면 한 달 일한 거로 딱 줘가지고 당연히 주죠. 애 보내면 되죠. 그럼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아 어떡합니까? 어차피 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신경 많이 그거에 대해 쓰는데 일단 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서는 어차피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 해요? 네. 박쌤도 제 욕하고 있어요 뒤에서? 아이, 제가 동엽 씨 이야기 넣으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리는 소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가 이야기한 거지 뭐. 좋은 얘기 안 어떡하겠어요. 나오던데 그러면 그거 맞네. 그럼요. 일단 5687님 박사님 말씀 정말 좋네요. 네. 가슴이 뻥 하고 뚫립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 상대 안 하고 살거든요. 하고 네. 또 주셨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싫은 사람 대처법입니다. 7080님은 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와 제사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큰형님
정말 보기가 불편하고 싫습니다. 아. 명절 때 가긴 가는데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든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 나름대로 속으로는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넘기지만 그때뿐이고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진짜 계속 힘들거든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힘든 분이 잘 살고 있을까요? 형님이 잘 살고 있을까요? 형님이 잘 살죠. 형님이 더 잘 네. 살지 않나? 그러면 진짜 볼 때마다 더 힘들겠네요. 네. 그 꼴보기 싫은 형님은 더 잘 살고 나는 못 사니까. 어. 이럴 때는 그러면 내가 저분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매번 명절에 갈 때 형님 댁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확인시키고 말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나씩 알려주면 어떨까요? 근데 눈치 없는 남편이 여보 안 하던 짓 왜 해? 갑자기. 여보 왜 차를 렌트했어?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아니 좀 힘들지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니 마음이. 그 네. 렌트를 했다라는 거는 아니 적어도 형님 뵐 때는 우리가 형님 댁 차보다는 더 괜찮은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마음 편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4020님도 제 마음 편한 게 최고인데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할까요? 안 새해에는 보면 누구든 가장 마음이 싫어하기 편해요. 싫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안 보면 마음이 편한데 어떻게 하다 마주칠까봐 마주쳤을 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주칠 때는 그 대처법이 있을까요? 밥을 사주면 돼요. 밥 사주라고요? 네, 좀 분위기에 유해지게. 그럼요. 아니 밥 사주겠다는데 싫다고 가면 안 됐네요. 그러고 보내면 되는 거고. 네. 밥을 지가 얻어먹게 되면 또 누구나 앞에서 또 약간은 네. 뭐 지가 공짜로 얻어먹는 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밥 사주겠다고 갔는데 자기가 계산을 해버렸어. 뭐 그러면 뭐 더 그럼 잘 된 거죠. 뭐. 아,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네. 수도 없고 이게 그럼요. 없을 평생 수가 없죠. 따라다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어릴 때 유치원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흔히 맞아요. 약자를 네. 괴롭히는 사람을 저희가 IQ가 좀 낮다, 사회 인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싫어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미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요. 실제로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들은요 IQ가 높고요 어머. 사인지가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 그래요? 대표적인 명칭 있잖아요. 소시오패스. 예예예.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IQ가 높아요. 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네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 이익이 되는 거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자기 욕망에 아주 충실하신 분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하거나 어떤 아픔을 겪거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시기 때문에 쿨하게 본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나 그런 그 성격을 어떻게 갖게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어가는 겁니까? 환경에 따라서. 거는. 그거요. 그거 타고난지 바뀌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알면 소시오패스 뭐요? 패시아? 소시오패스라고. 패스 한다고요? 아니요. 패솔로지컬한 사람이다라는 뜻에서 네. 병리적인 인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사회적 캐릭터로. 병리적인 인간. 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괴롭혀야지만 하루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상사.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소시오패스? 있죠. 네. 소시오패스는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소시오패스 성향이 높아요. 이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네. 그리고 뭐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사람. 네. 다 소시오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쓰고 누가 이렇게 아파하면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막 거예요. 무섭다. 무슨 무서워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 뭐 나서가지고 말하세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인간들. 네.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본인이 소시오패스임을 만방에 알려주는 사람.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나요? 후회를 하긴요. 얼마나 뿌듯해하면서 그래요? 잠을 더 잘 자세요. 저는 한 그분들은요. 번씩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나서 돌아가면 내가 그 멘트를 왜 했을까? 본인은 그런 성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싫은 사람 대처법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없다고 믿는다. 뭐 오늘 사실 결론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쉬는 사람 있으면 말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쉬는 사람 안 보면 되고 그렇죠. 연락 안 하면 되고 그렇죠. 그냥 없는 사람 투명인간 그렇죠. 취급을 해라. 그만큼 자기가 자기 주위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고 나는 이 짧은 인생 내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쩔 수 없이 저 싫은 사람한테 내가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것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사는 2019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면 훨씬 이 세상을 사는 게 즐겁지 않을까요? 아 근데 싫은 사람이 잘 되고 있고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박수 쳐주면 돼요? 세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걸 네. 또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시대의 공 흐름을 박사님도 읽을 수 있잖아요. 황 박사의 심리사전 투명 인간으로 생각해라.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이니까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새해 누구를 싫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다. 본인 스스로가 성인이 된 것 같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좀 돌아가시거든요. 어쨌든 그러기로- 날 싫어하는 거 그 네. 자체에서 좀 쿨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우리는 나를 좀 더 생각하는 그렇죠.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황 박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빨리 가셔야 저희가 또 뒷담화 잘 할 수 보내주세요. 있거든요. 그럼요. 네, 빨리 좀 팍 가주세요. 보내주세요. 뒤에서 욕 좀 하게.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 되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WPI 심리검사를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WPI 전문가 초급 과정을 시작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나 연락처 02-6207-743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